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치료돼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환자라면 가만히 냅둬도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창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 방법이랑 치료 원리, 왜 생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실제로 어떻게 치료했는지 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환자분은 전형적인 정말 자율신경 실조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 환자의 치료 케이스가 참고하셔서 치료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케이스를 준비해봤어요. 오늘 촬영일이 지금 24년도 5월 달이에요. 근데 이 환자분이 우리 병원에 처음 내원하셨던 거는요, 23년도 8월 달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49세 남자 환자였고요. 처음에 진료받을 때 진료 시간이 무지 길어요. 제일 불편한 거는 흉통이랑 가슴 압박감, 때로는 가슴 두근거림도 있고요. 전기통하는 것 같은 이 찌릿찌릿함, 이 갈비뼈를 따라서 생기는 찌릿찌릿함도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통증 때문에 잠도 나는 자기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흉통이 있고 잠도 못 자니까 여기에 관련된 검사를 이분이 해보신 거를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심장 초음파, 24시간 심전도,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심전도, 혈액 검사로 인한 심장 기능 검사, 그리고 갑상선 기능 검사 다 해봤고요. 그리고 수면 다원 검사라고 이제 내 수면에 뭔가 문제가 있나에 대해서 보는 검사도 우리 병원에서 하신 게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이미 하고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분은 이런 흉통만 있는 게 아니고 소화불량, 장 증상, 더부룩함, 변비, 설사 이런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2번씩 해봤고요. 한 번 해보고도 못 믿어가지고 계속 증상은 있는데 정상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본 환자분이고요. 검사를 해서 나왔던 거라고는 장에서 그냥 용종 제거를 좀 했다, 요 정도. 특징적으로 사정 통증이 있었대요. 이제 우리 성관계를 할 때 우리라고 했다. 사정할 때 이제 통증이 좀 있어서 사정통도 호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비뇨기과 검사도 가진 검사를 다 해봤어요. 소변 검사도 해보고, 우리 비뇨기 계통 있죠. 방광이라든지 요로라든지 이런 쪽에 감염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 그리고 전립선 초음파, 별의별 거를 다 해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검사를 다 했는데도 다 정상, 이렇게 진단을 받으니까 답답해서 혹시나 내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뇌 MRI, 뇌 MRA 이런 검사들까지도 다 받고, 또 정신과 약도 복용하는 중간에 우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복용을 하고 있으셨는데 큰 차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이제 다른 기타 신경통, 신경염, 손끝이 저려요, 발끝이 저려요, 이런 흔히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을 이제 다 호소하면서 저한테 내원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거의 아무것도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피검사는 한번 해봅시다. 혹시나 호르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호르몬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최소한의 피검사만 했고요. 부신 검사를 했어요. 부신 검사에서는 거의 정상, 다른 큰 이상은 혈액 검사에서 없었어요. 이런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 하더라도 그런 수치들을 교정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필요는 없었고요. 단순히 이제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저한테 처음 오시면 제가 이제 환자한테 물어봐요.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신경염, 신경통, 또 장 증상, 머리가 멍하고 이런 것들을 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포커싱이 안 돼서 치료가 완전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이제 캐치를 해서 그것부터 하나하나 치료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심장이 찌릿한 거, 흉통, 흉부 압박감이 제일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제일 불편한 증상을 하나 해결을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증상들, 내가 불편한 것들 하나하나 호소하는 거를 순서대로 치료를 해나갑니다.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부터 이 모든 증상을 다 치료하기를 원하시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증상에 대한 치료 효과도 애매해, 저 증상에 대한 치료 효과도 애매하면서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한 가지 증상에 좀 포커스를 해서 최소한 3번 정도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중간평가를 해서 다른 증상이 새로 생긴 건 사실 없어요. 더 불편한 증상 때문에 묻혀있던 증상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흉추의 자율신경 치료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통 관련된 어지럼증 비슷한 증상들이 있어서 브레인포그라고 하죠.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흉추 쪽에도 치료를 좀 했고요. 그리고 대흉근, 소흉근 이런 흉부에 큰 근육들이 압박이 되면 이런 증상을 느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도 치료를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전기통하는 것 같다, 찌릿하다 라고 표현하는 거는 대부분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통증을 느끼는데 내가 우리하다. 나는 이제 양산에서 올라왔으니까 우리하게 아파요. 무릎이 이게 딱 맞았을 때 왜 이렇게 지나가다 맞아, 무릎이 뼈 느끼할 치는 때딱 느낌. 맞았으면 이게 완전 살이 찢어진 거지 아픈 거 아닌데 알았어. 전기 오듯이. 알았어. 맞아. 우리하게. 은근히 오래 깊은 아픔이래. 그러면 나 그래. 뻐근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보통 근육에 또는 신경에 허혈성 통증, 그런 쪽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접근을 하고요.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 날카롭게 벤다, 찌릿하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신경성 통증인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런 쪽으로 접근해 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분은 좀 신경성 통증에 조금 더 가까워서 흉추 부위 치료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귀가를 하셨어요. 처음 내원하셨던 게 23년 8월 28일이었거든요. 요 날은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렇게 귀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내원일이요, 23년 8월 31일이었어요. 3일 뒤에 내원을 하신 거죠. 흉부 통증은 그대로다, 찌릿하고 저리고 이런 느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오히려 소화기계 계통 증상이 조금 개선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트름이 자주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트름 나오는 빈도가 좀 줄어든 것 같다. 트름이 뭐가 불편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을 앓는 분들은요, 이런 아주 작은 증상도 대기 나한테는 불편감이 크게 와서 닿을 수 있거든요. 이분이 불편하다고 느끼셨던 증상 중에 이제 트름이랑 속 더부룩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된 것 같다 해서 이제 또 반복 치료를 했습니다. 첫날은 이분 같은 경우에 흉추에 좀 넓은 범위를 치료를 했었어요. 상부 흉추, 중부 흉추, 하부 흉추 모두 좀 넓게 치료를 했었는데, 두 번째 내원하셨을 때는 가슴 증상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상부 흉추에 집중해서 많은 치료를 가져갔습니다. 첫날에는 그런 거를 잘 못 느꼈는데, 둘째 날은 시술하고 수액 맞고 나왔을 때 가슴 찌릿하던 게 좀 줄어들었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귀가를 하셨어요. 자율신경 실조증을 가진 환자분들의 좀 특징적인 증상들 중에 하나인데요, 전화를 하세요. 혹시 치료가 잘못됐는지 다음날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다음날 9월 1일 날 우리 병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트름 나오는 거는 그대로다, 근데 가슴 찌릿한 거는 빈도가 좀 줄어들었다, 강도도 좀 줄어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잘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이런 전화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해봅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격려를 하고 이제 다음 내원 일자를 잡아드렸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반복적인 치료를 했어요. 오실 때마다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서 흉부 압박감,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할 때도 있었고, 또 소화기 계통, 장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9월 달에는 한 주에 한 번 오셔가지고 치료를 쭉 받으셨고요. 내원하신 지 4회차부터는 장 증상에 대해서 이제 자율신경 주사만 가지고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5R 치료라고 하는 장 치료도 병행을 했습니다. 장내 유산균에 대한 세팅을 새로 가져가기 위해서 시도하는 치료고요. 그런 치료를 병행해서 쭉 치료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4번 치료를 하고 나서 9월 27일에 오셔서 이제 중간평가를 했어요. 심장 아프다고 표현했던 그 증상은 강도가 많이 약해졌다, 그리고 빈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트림 나오는 것도 이제 밥 빨리 먹으면 트림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평소에는 늘 이게 끄끄 하면서 이제 불편감이 있었는데 그런 불편감들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의도했던 건 아닌데 허리 통증도 원장님한테 주된 증상이 아니라서 이야기 안 했던 것이 있는데 이제 허리 통증도 있었는데 그런 허리 통증도 같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10월 11일에 흉통의 위치가 자꾸 바뀐다. 통증이 돌아다녀요. 흉통이 원래 여기가 아팠는데 조금 아래쪽이 아픈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통증이 좀 돌아다녀요 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통증이 돌아다니는 건 없습니다. 원래 다 안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머리가 예를 들어서 왼쪽이 10이 아프고 오른쪽이 5가 아프면 이제 오른쪽이 5가 아픈 걸 인지를 잘 못해요. 더 아픈 거를 내 머리는 먼저 인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했던 것들이 이제 치료가 되면서 덜 아파지거나 증상이 완화가 되면 이제 내 머리가 다른 쪽 안 좋은 것도 점점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옮겨 다니는 게 아니고 원래 안 좋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안 좋은 통증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그냥 치료하시면 됩니다. 이제 통증을 하나하나 벗겨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벗기는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바뀐 위치에 대해서 이제 또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설사, 더부룩함 이런 게 주 증상이었는데 오히려 장 증상은 변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도 변비가 생겼던 적이 간혹 있었는데 이제 요즘 최근에는 오히려 증상이 변비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제 배변을 잘할 수 있는 약도 같이 처방을 했습니다. 장 치료를 할 때 오히려 설사가 낫습니다. 변비는 이 독성이 있는 안 좋은 유산균들이나 내 장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변비가 더 안 좋거든요. 치료할 때는 우리 된똥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쁘게 일자로 이렇게 나오는 변을 볼 수 있다면, 황금색 변을 볼 수 있다면 제일 좋지만 변비와 설사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한다면 차라리 설사가 낫습니다. 약간 무르게 변을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변비로 바뀌어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변비약도 처방을 했고 이제 그에 대한 치료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21일에 이제 치료받고 가셔서 23일에 전화가 왔어요. 8월 말에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저한테 이제 대략 한 2달 정도 치료를 받으신 셈이죠. 그러면 이제 저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을 법도 한데 또 이제 좀 안 좋으면 이렇게 의심의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통증의 빈도가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혹시 주사제 성분이 바뀐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셔요. 이제 주사제 성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경우도 많고 제가 이제 주사를 줬을 때 요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뭔가 들어간 게 아닌가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항상 주사제 성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때까지 이렇게 좋아지던 것들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증상이 다시 올라가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이 돼서 이런 전화를 하셨던 거고요. 치료를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스파이크가 팍팍 뛸 때가 있어요. 항상 점점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런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 같은 경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와중에서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잘 유지되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스파이크가 팍팍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달라요. 내가 좀 무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감기균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또 커피를 한 잔 했다. 무리해서 잠을 안 잤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이렇게 팍팍 차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치료가 잘못되거나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두려움 가지는 게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되니까 이제 그냥 꾸준히 좀 찐득하게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전화 왔을 때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얼른 내원하셔서 좀 짧은 쇼텀으로 반복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 이후로는 그냥 반복 치료를 했습니다. 10월 달에는 이제 요 치료까지 해서 3번을 치료를 받으셨고요. 11월 달에는 2번 치료 받으러 오셨고요. 12월 달에는 3번 치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처음에는 8월 말에서 9월 달에는 이제 짧은 한 달 남짓한 기간에 5-6번 치료를 받으셨는데 점점 한 달에 치료받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이 돼서는 1월, 2월 합쳐서 3번 치료를 받고 그 이후로는 치료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 치료 종결은 제가 환자한테 그만 오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환자분이 증상이 좋아지면 더 이상 안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하면 전화를 드려서 여쭤보기도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전화를 주셔서 이제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해주셨고요. 그래서 다시 안 좋은 증상이 있으면 내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치료가 종결된, 치료가 잘 된 환자분이세요. 치료할 때 면담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환자예요.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한 것도 많으셨고요. 이분은 IT 업계에 종사하셨대요. 아마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원래 본인이 좀 예민한 성격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내가 좀 이완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요. 치료도 열심히 제가 이끌어가는 대로 잘 따라와 주셨던 분이라서 치료가 이렇게 잘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예민한 성격을 가진 환자분들은요, 언제 또 이런 자율신경 증상이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또 나타나면 그때 또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요약해서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치료 기간으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가 한 달 만에 좋아질 거야, 2달 만에 좋아질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서서히 갔을 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치료돼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환자라면 가만히 냅둬도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1년 넘게 고생을 했던 환자예요. 저한테 오기 전에.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가만히 놔뒀을 때 좋아졌나요? 아니죠. 검사를 했을 때 뭔가 발견을 했나요? 아니죠. 그런 환자가 자율신경 치료를 하고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은 되게 자주 본 것도 아니었거든요.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꾸준히 치료를 해서 회복이 됐다면, 일상생활로 돌아갔고 내가 만족을 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정말 가치가 있고 보람된 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사에서 다 정상이 나왔는데 이런 환자분들,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내 증상이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시고, 검사만 하지 마시고 치료를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고 치료 잘 받아주신 이 환자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케이스 나눔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